그날 저는 단지 어머니 손을 잡고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차가운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고함이 번갈아 울렸습니다. 앞에는 오직 희미한 별빛만이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었으면서 왜 다시 북한으로 갔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엔 그 길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그 순간의 심장을 다 전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제 인생도 어머니의 인생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은 그날 새벽, 저는 알았어요. 이 세상 어떤 약속도 피와 땀으로 지킨 약속만큼 강한 건 없다는 걸.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저는 평생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 당연했고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늘 기대와 칭찬이 가득했죠. 아침마다 교실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와 차가운 바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군복을 입은 제 미래를 그렸습니다. 군인이 되어 조국을 지키는 것, 그게 저의 전부였어요. 집안도 평범하게 살았고 부모님은 제가 공부만 잘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국기 개양식이 열릴 때마다 저는 손을 뻗어 깃대를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김강호, 너는 꼭 장교가 될 거다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 말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도 세상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2009년 북한 전역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퍼졌습니다. 화폐 개혁이 실시된다는 겁니다. 신권과 국권의 교환 한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었죠. 마당 한켠에 쌓인 쌀자루는 빠르게 비워졌고 저녁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과 옥수수죽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 나라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처음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바꾸려고 아우성이었고 통행증을 단속하는 보위부원들의 목소리가 매섭게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가족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아버지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보위부에서 아버지를 불러갔습니다. 민족 반역자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고 소문만이 남았습니다. 그 소문은 가족을 한순간에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책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미래를 다시 그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학교에 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은 김강호,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두려움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요. 2009년 겨울은 제 마음속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늘 체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화폐 개혁이라는 말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환전 한도를 넘어선 돈은 모두 휴지라는 소문이 장마당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순식간에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쌓아둔 저축은 순식간에 숫자만 남았고 쌀독바닥이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면 굶주림이 뱃속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살리겠다며 국경 너머로 이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집 문턱을 나서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족 반역자라는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이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가 낙엽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싸늘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장갑을 낀 손으로 관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발이 굳어졌습니다. 머리 위로 바람이 지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도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질문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이 질서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가? 저는 교실의 국기를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울릴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텨야 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그러나 버틴다는 말은 허공을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가게 진열대가 비어갔고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이야기, 누가 장마당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 누가 국경을 건너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어느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곧게 입은 젊은 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조차 무거웠습니다. 몸속에 돌이 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무게가 저를 끌어내렸기에 오히려 바닥을 보게 했습니다. 바닥을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결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혀끝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제 삶은 다른 방향을 향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저는 몸을 낮추고 시간을 모았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나무를 하러 다녔고 장작을 쪼개며 손바닥이 갈라졌습니다. 손이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균열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빛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질문을 삼키는 법도 배웠습니다. 속으로만 숫자를 세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저녁 집 앞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위부원 2명이 들어와 집 안을 훑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밤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마당에 나가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별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나까지 무너진다. 그리고 어머니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 저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종이는 없었지만 머릿속에 길을 그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지점, 산의 옆구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간. 저는 발자국 모양까지 상상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면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제 의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건 바람뿐이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냄비에 맺힌 물자국, 벽에 걸린 낡은 코트, 방바닥에 금간 자국. 모든 것이 제 삶의 무늬였습니다. 저는 그 무늬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그 무늬는 금세 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서쪽 하늘을 보겠다는 기둥. 그 기둥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방 안의 공기를 한 번 더 들이마셨습니다. 어둠이 방바닥에 얇게 깔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길 위에 선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발이 떨리면 더 천천히 내딛고 마음이 흔들리면 더 세게 숨을 쉬자. 그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숨을 세며 버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살을 빠져나와 뺨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은 신호였습니다.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은 뛰었고 머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강우 너는 간다. 2016년 5월 저는 결국 길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속은 돌풍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얇은 필름 위에 선명한 미소. 그 사진이 저의 증표였습니다. 강가에 서자 바람이 달랐습니다. 물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렀고 새는 평소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다가 펴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발을 담그자 냉기가 발목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견뎠습니다. 손끝이 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소리에 제 심장 소리가 묻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간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경계의 눈길을 피해가며 숲을 통과했습니다. 땅이 푹신한 곳을 골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신발 밑창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팔을 긁었지만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셌습니다. 10걸음 쉬고 20걸음 다시 가자. 그렇게 작은 약속을 이어붙이며 큰 벽을 넘었습니다. 결국 저는 국경선의 어둠을 벗어났습니다. 하늘의 별이 모양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첫 숨을 들이마셨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몸이 느슨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연락망을 통해 안내인을 만났고 좁은 방에 숨어 며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숨을 낮추고 밤에는 길을 옮겼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말들이 벽을 타고 흐를 때마다 몸이 자동으로 굳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적지를 떠올렸습니다. 끝에는 한국이 있었다. 저는 그것만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를 잠갔습니다. 창밖 구름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으려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첫 번째 형태는 책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다시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제 속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한국 땅에 내렸을 때 저는 햇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다. 저는 그날부터 나를 새로 만들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정착 단계에서 저는 많은 시간을 배움에 썼습니다. 말투도 바꾸고 제도도 익혔습니다. 서류 한 장을 채우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단어를 공책에 적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썼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썼습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교육을 받고 밤에는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시멘트를 나르다 보면 어깨가 저렸습니다. 잠들기 전 손바닥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 통증이 내일의 발판이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닐하우스 제작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비닐을 당기는 순간마다 바람이 울었습니다. 긴 금속 파이프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가 뻣뻣해졌습니다. 땀이 소금처럼 마르고 피부가 검게 탔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어머니에게 가는 다리를 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달력을 넘길 때마다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약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휴대전화 대리점 구인 공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맡긴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저는 요금제표를 사진처럼 외웠습니다. 복잡한 구성을 노트에 그림으로 그려 상황별로 나눴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생활 패턴을 들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통화 습관, 가족 구성. 저는 그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설명했습니다. 말은 짧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장 동료들이 저를 영어방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4자리 숫자가 5자리로, 5자리가 6자리로 자랐습니다. 어떤 달에는 4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프린트해 파일에 끼웠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숫자가 줄로 서 있는 종이 한 장이 제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를 묻고 기억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신호를 주세요.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창밖 불빛이 출렁거렸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약속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길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 길은 언젠가 다시 압록강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다시 모셔온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해를 쉼없이 달렸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일은 저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손님들의 표정과 말투, 작은 움직임에서 필요를 읽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춘 제안이 통할 때마다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이 늘어갔습니다. 매달 선거표에서 제 이름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어방이라 불렀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어머니를 다시 제 곁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현금카드로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통장에 남겨뒀습니다. 그 돈은 손댈 수 없는 약속이었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천천히 불어날수록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서류철 속에 잔고 내역을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써야 할 여비였죠. 잠들기 전 저는 그 파일을 꺼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제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낮에는 영업을, 밤에는 다른 일을 병행했습니다. 행사장 설치, 창고 정리, 배달.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웃었습니다. 피로는 약속의 그림자였으니까요. 쉬는 날이면 제탈북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강의 물살, 산의 그림자, 국경 초소 위치,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짚으며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앉아 노트를 펴고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모든 변수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기 제게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자주 찾아오던 박 사장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가족을 데려와야 해서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성공해야죠.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을 때 저는 목표에게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까지의 길은 혼자 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 있는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탐색했고 그 과정에서 같은 고향 출신 탈북민 최종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년 먼저 한국에 정착했고 이미 가족 일부를 데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종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능은 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감당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경로와 일정, 필요한 비용,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결심을 망설이신 겁니다. 통화에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강호야, 나는 괜찮다. 내가 위험해질까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아버지와 한 약속, 그리고 어머니와 한 약속, 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속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번졌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지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 결심이 제 속에서 불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최종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곧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 모든 준비는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정을 조정하고 필수 장비와 위장 복장을 마련했습니다. 여권이나 비자는 필요 없는 여정이었지만 그 대신 용기와 냉정함이 필수였습니다.
압록강을 넘는 순간부터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길. 저는 그 위험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새겼습니다.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 위에 계획을 얹었습니다.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어머니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야, 내가 오면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버틴 이유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그래, 오너라라는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현관 옆에 걸린 재킷을 어깨에 걸고 주머니 속의 필수품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비상식량, 작은 물통, 방수포,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여벌 옷 한 벌. 손끝으로 옷감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어머니가 입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출발 당일 새벽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며 저는 숨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위에는 희미한 안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강가에 몸을 낮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순찰병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멀어졌습니다.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자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발목을 스치는 물살은 차갑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강 건너에 고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마을이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물 위로 작은 파문이 번졌고 제 호흡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모든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오직 제 심장 박동과 물살만이 존재했습니다. 북한 땅을 밟았을 때 낯익은 흙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몸을 낮추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목에서 두 명의 군인과 마주쳤습니다. 숨이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고 다른 한 명이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틀어 비켜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팔과 어깨가 부딪히며 매서운 고통이 전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울렸지만 이미 발걸음은 숲속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얼굴을 스치고 가지가 팔을 긁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발은 더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마을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이제 고집이다. 북한 땅을 밟은 순간 제 심장은 짧고 굵게 뛰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스쳤지만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숲속에서 몸을 낮추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마을까지 도착하는 것. 하지만 그 길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마을이 보였습니다.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골목길엔 개 짖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 뛰놀던 골목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계병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임이 어색해도 들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섰을 때 두 명의 군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명이 무기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저는 단숨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번쩍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을 옆으로 빼고 몸을 틀어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어깨와 팔이 부딪히며 뼛속까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마음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작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다가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내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령이 강화된 상태에서 당장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숨죽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밖에서는 순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마을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켜놓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장마당 사정, 이웃들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뒤의 고단한 세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새벽녘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까 긴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가 심해져 마을을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하루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와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령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도조차 위험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세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강우야, 내가 다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재회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 위에 얹힌 긴장감이 모든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을 견디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숨죽인 채 기다림이 22일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가리고 밤에는 작은 등불 아래서만 움직였습니다. 식사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몰래 마당 뒤편에 숨겨둔 비상식량이 우리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공포는 허기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강 건너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흐릿했지만 그 너머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때로는 순찰병의 발소리가 바로 담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눈을 감고 심장박동을 낮췄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계가 느슨해진 날이 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강 위에 비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강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자 차가운 물살이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렸지만 저는 그 떨림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도착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금 더 속도를 냈습니다.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시선은 오직 강 건너편에 고정했습니다. 드디어 발이 단단한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순간 지난 수년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에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 저는 그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